네,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또 감염증 걸릴 수도 있으니까 꼭 좀 몸 조심하시고요. 시험 치는 10월 달까지 꼭 몸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생명과학 2 관련해 가지고 1회분을 모의고사 풀이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걸 진행을 할 건데 생명과학 그 2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생명과학 1을 중심으로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 관련 담당 공무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크게 의심을 안 하고 생명과학 1 수준에서 시험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일부 이제 수험생분들께서는 이제 불안하다, 마음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생명과학 2 중에서 특히 좀 쉽고 좀 간단하고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을 좀 추려가지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2 1회, 2회분 정도만 이제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혁신처에서는 원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넘어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해드릴 생명과학 1의 1회분하고 2회분을 오늘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거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칠판 볼게요. 그림은 세포벽을 제거한 식물세포를 파쇄한 후에 세포 소기관 A에서 D를 분리하는 과정이다. A에서 D는 각각 리보솜,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다. 요거 우리가 균지기를 통해 가지고 분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무거운 게 누구냐 알죠? 그거 알아보는 거였었죠.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는 세포벽을 제거한 이라고 돼 있죠. 세포벽을 제거한. 우리가 이제 식물세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다음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건 핵이죠. 제일 무거운 거니까 가장 먼저 가라앉은 이 친구 A가 핵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엽록체고 미토콘드리아 중에서는 엽록체가 더 무겁습니다.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다음에 남은 리보솜이 여기 들어가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요거는 조금 외우셔야 돼요. 식물세포 기준으로. 만약에 동물세포를 파쇄했다 그러면은 이 엽록체 대신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일로 들어가겠죠. 자, 기억번. A와 B는 DNA가 존재한다. 자, 핵하고 엽록체. DNA 있죠? 자체 DNA가 존재한다. 어려운 거 없고. 니은 산소 소비량이 가장 많다라는 얘기는 세포호흡을 촉진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세포호흡이 가장 활발한 거는 여기 있는 미토콘드리아 C. 맞는 말이네요. 디귿. C에서 필요한 단백질은 D에 포함된 세포 소기관에 의해 생성된다. 여러분, 단백질 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배웠죠? 리보솜에서 일어난다는 거 배웠어요. 그죠? 이건 우리가 생명과학 1 하시는 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단백질 합성은 리보솜에서 하니까 여기 있는 D가 리보솜이니 답이 맞겠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왜 그러냐?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자체적으로 뭘 들고 있다고 배웠어요? 자체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으로 DNA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DNA를 나중에 전사 번역, 즉 RNA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려면 당연히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가 자체적으로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돼요? 물론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세포의 핵에서 있는 DNA에서 전사 번역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단백질 성분이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얘가 지금 말하는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자체적인 리보솜이 있구나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적인 리보솜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2번.
자, 식물세포의 구조네요. 이거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자, A는 생긴 게 엽록체. B는 여기 있는 이제 소포체에 연결돼 있는, 붙어 있는, 있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하죠? 리보솜. 그 다음 C는 핵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D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이거 뭐라 그래요? 골지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쭈글쭈글하게 생긴 친구. 이 친구 뭐라 해요?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여기 맨 바깥쪽에 있는 건 세포벽이겠죠? 세포벽. 자, 그러면 1번. A에도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 A. 그죠? 엽록체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C에서 DNA 중화효소랑 RNA 중화효소가 있다. 자, C가 지금 여기는 핵이네요, 핵. 핵에선 당연히 DNA 복제를 하려면 DNA 중화효소 있어야 되고, 전사하려면 요게 필요하죠. 맞는 말. 3번. D는 단백질을 일시 저장하였다가 변형시킨다. 그죠? 우리가 어제 변형시켜서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세포 내부에 남기기도 하는 골지체가 그 기능을 하죠. 4번. E와 B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다. E에서 오케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여기 있는 리보솜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따로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F의 주성분은 균계의 세포벽 주성분과 똑같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식물세포니까 식물세포의 세포벽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죠. 셀룰로스. 근데 우리가 이제 균계는 뭐로 되어 있죠? 키틴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물질이에요. 오케이, 틀렸다. 우리가 하나 더 배웠던 게 원핵세포.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 뭐가 존재해요? 세포벽이 존재해요. 근데 세균과 같은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물질이겠죠. 정답은 틀린 거 고르했으니까 5번. 자, 넘어갈게요. 다음. 자, 그림은 세포막을 통하여 물질 A, B, C가 이동하는 어떤 방식을 표현을 한 것이다. 자, 보니까 기억번. 수용성 물질은 주로 가 방식에 의해 운반된다. 가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을 통해 이동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단순 확산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특정 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ATP를 써가면서 움직이네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능동 수송.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방식이라 했으니까 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포작용. 엔도사이토시스라 부르죠. 내포작용. 이때도 마찬가지 ATP를 사용한다. 자, 기억. 수용성인 물질은 주로 가 방식이다. 우리가 수용성 물질 하면은 이게 그 얘기 했었어요.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머리 부분이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죠. 전하를 띈 물질이니까 여기에 있는 머리 부분 마이너스에 의해서 붙거나 또는 떨어져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봐봐요. 다시 이해를 못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세포벽이야. 여기가 외부야. 그러면 얘가 전부 다 무슨 성질?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수용성 물질이란 뜻은 물과 결합한다는 뜻이죠. 그럼 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전하를 띠는 어떤 극성을 띠죠. 그러면 수용성은 물과 결합한다는 거니까 그와 결합하는 물질은 전하를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떼야 돼.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얘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하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중에 하나겠죠.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에 플러스면 결합할 거고 마이너스면 이렇게 튕겨져 나가겠죠. 이해되죠? 그럼 여기 있는 가 그림처럼 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를 못 하겠죠. 그래서 수용성은 못 통과하고 누가 통과해요? 그런 전하를 띠지 않은 지용성 물질. 그럼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띈 수용성 물질은 뭘 통해 움직여요? 그래, 뭐라 그래요? 따로 단백질 통로가 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촉진 확산이라고 불렀다. 됐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니은 B의 이동에는 이 친구 막단백질이 관여한다. 그죠? 여기 있는 이제 그림 딱 그려져 있죠. 막단백질이 관여한다.
막 외부보다 내부의 C 농도가 높으면 다방식의 물질이 이동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외포작용 또는 외포작용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작업은 농도랑 크게 관계가 없어요. 이거 이해되죠? 네, 그래서 얘는 농도랑 크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다음에 자, 그림 가는 효소 X의 작용을 나는 효소 X의 유무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니까 가 그림부터 볼까요? 가 그림 보니까 두 개가 떨어져 있던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올 때는 붙어서 나오죠. 그러면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건 우리 생명과학 원하시는 분도 대답을 하셔야 돼요. 떨어져 있던 두 개의 물질이 하나의 물질로 합쳐졌죠. 이거 뭐라 해요? 합성작용. 합성작용을 우리가 동화라 불러요? 이화라 불러요? 응, 동화라고 부르죠. 기억나죠? 동화작용.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우리가 흡열반응이라고도 불렀다. 자, 지금 나그림 마찬가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보니까 생성물이 더 컸죠? 그럼 에너지가 들어왔다 이 말이겠네. 아, 이것도 뭐다? 동화작용의 그래프를 그려놨구나. 이해됐죠? 이해하셔야 돼, 이거는. 기억. 효소 X는 A를 방출한 후에 활성을 잃는다. 자, 효소 X 같은 경우에는 얘가 효소가 특징이 뭐였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어떤 촉매로서의 기능을 하고 얘가 한번 물질이 화학작용에 참여하고 나면은 다른 또 화학작용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하였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활성을 잃는 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하다. 니은. 효소 X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C 플러스 D이다. 그죠? 항상 시작과 끝을 보라 그랬어요. 시작과 끝. 그러면은 당연히 에너지량이 D하고 C, 그러니까 아무래도 B 같은 경우에는 낮아진 거니까 B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B 플러스 D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불렀어요? X가 없을 때 했으니까 C 플러스 D가 맞네. 됐죠? 그 다음 효소 X와 같이 작용하는 효소의 예로 아밀레이즈. 여러분 이거 외우고 있죠? 자, 대답해봐요. 아밀레이즈는 뭐가 이제 어떤 작용에 참여하는 거였죠? 아밀레이즈?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녹말이 엿당으로 이건 분해했어요? 합성했어요? 요거는 분해작용이었죠. 왜? 여기는 녹말은 몇 당류? 다당류. 여기에 있는 엿당은 몇 당류? 2당류였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질이 작은 물질이었으니까 이거 무슨 작용? 이화작용. 그죠? 그럼 근데 우리 이 그림 가와 나를 보니까 둘 다 뭐였어요? 동화작용이었죠. 그러니까 동화작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밀레이즈 얘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겠네. 이거 이해됐죠?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녹말 아밀레이즈 엿당 이거. 제가 그때 드립했나? 얘는 탄수화물이니까 달달한 성분이라서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요. 이렇게 외우랬는데. 네, 외우세요. 네, 이거 아셔야 돼요. 달달. 자, 다음 5번. 그림 가는 미토콘드리아를 나는 가에서 일어난 세포 과정의 일부를 표현한 것이다. 자, 여기 이제 TCA 회로 있고 여기에 사이토크롬에 의해 가지고 전자가 이동하는 전자 전달기를 약간 간단하게 표시를 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가에 보니까 A와 B를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A 같은 경우에는 가 내부,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부니까 기질. B 같은 경우에는 안쪽 막을 의미하니까 내막. 자, 기역. 기역은 O2이다. 자, 요거 얘기하는 거죠. O2. H2로 바뀔 때 전자를 받아내는 물질이네요. 우리 배웠어요. 전자 전달계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이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됐고. 니은. 나는 가에 비해서 일어난다. 자, 나는 지금 이 작업이 일어날 때 특히나 이제 TCA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겠죠. 여기에 있는 요 작용. 요거 산화적 인산화. 이 작용은
관련된 물질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죠? 내막에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내막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TC외를 제외하고 산화적 인산화에서 전자 전달계는 어디서 일어난다? 내막에서 일어난다. 맞는 말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NADH는 전자 전달계에서 산화된다. 여러분 기억나죠? 산화와 환원. 자, 이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환원. 산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산소화이라는 뜻이에요. 산소화. 즉 뭐가 결합했다? 산소가 결합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적어볼게요. 산소가 결합했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걸 산화예요. 근데 나머지 전자나 수소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떨어져 나가면 산화라고 불러요. 그럼 환원은 반대로 하면 돼. 산소는 떨어져 나가고 전자랑 수소는 붙는 현상을 환원이라고 해요. 괜찮죠? 근데 봐요. NADH는 일로 들어왔을 때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NAD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소와 전자가 지금 넘어간 거죠. 그러면 봐요. NADH라는 친구가 NAD 플러스라는 걸로 바뀌었어. 그 과정에 뭐가 밖으로 나갔어요? H 수소하고 전자가 밖으로 나갔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떨어져 나간 거네. 그러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인 거 보이죠? 오케이. 다시 NADH는 전자 전달계에서 산화된다. 즉 H가 떨어져 나간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되겠네.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요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산화 환원. 다음 6번 그림은 산소호흡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NADH, CO2 중에 하나다. 자, 피루부산이 만들어진 거 보니까 해당 과정이 끝났네요. 해당 과정이 이제 실제 미토콘드리아 안쪽 기질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세틸코에이로 바뀌는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이 존재합니다.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물질 두 가지가 빠져나가요. 봐요. 피루부산 탄소 몇 개? 탄소 3개 적혀 있죠? 아세틸코에에 있는 탄소 몇 개? 2개.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트르산 탄소 몇 개 있어요? 탄소 6개 있어. 그럼 당연히 가와 아세틸코에가 결합하는 물질, 요거는 탄소가 4개짜리여야 하죠. 4 더하기 2는 6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다시 요 친구랑 요 친구가 합쳐진 거예요. 따라서 가 더하기 아세틸코에는 탄소가 6개짜리여야 한다. 따라서 얘는 탄소가 4개짜리겠네. 추론 가능하죠. 그 다음에 6개짜리 됐어. 그런데 다음에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될 때 몇 개 됐어요? 5개. 석신산 될 때는 4개. 그 다음 말산 4개. 그대로 4개. 그 이후로 여기 석신산 이후로는 뭐가 변화가 없다? 탄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언제만 변하는 거야? 여기에 요렇게 한번 변할 때, 요렇게 한번 변할 때,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변할 때네. 지금 제가 흰색으로 표현한 거 보이죠? 그때만 뭐가 일어난다? 탄소가 떨어져 나간다. 탄소가 떨어져 나가는 효소, 떨어지게끔 나가게 하는 효소를 우리는 탄산이 탈출하게 하는 효소야 라고 불러요. 괜찮죠? 그러면 거기에 공통된 기억과 니은을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기억, 니은 다 있고 여기에 기억, 니은 다 있는데 여기에 니은이 여기도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이산화탄소가 아니지. 거기 확실하죠? 그럼 얘 기억이 뭐가 돼요? 이게 이산화탄소. 다 떨어져 나갔네. 그러면 니은하고 니은 남은 거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NADH.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NADH.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괜찮죠? 그럼 찾은 거예요. 기억봐. 가의 탄소수는 4개이다. 맞죠? 이거는 추론 가능하죠. 기억, 탈탄산 효소에 의해서 기억작용이 일어난다. 그죠? 탄소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맞네. 니은은 산화적 인산화에 필요한 전자를 수송한다. 그죠? 우리 아까 전에 아까 앞서 문제에서 봤었죠. 산화적 인산화할 때 NADH가 수소랑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산화작용이 있다. 됐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림 가와 나는 두 종류의 발효 과정이다. 자, 그림 보니까 여러분 보면 딱 알 수 있겠죠. 아, 에탄올 만들어졌네. 알코올 발효. 아, 젖산 만들어졌네. 젖산 발효. 끝이에요. 별거 없죠.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요 발효 과정은 일단은 포도당이 뭐로 바뀌어야 해요? 일단 우선 피루부산으로 바뀌어야 돼. 그 과정을 우리가 네 글자로 해당 과정이라고 불렀었죠. 적어볼게요.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불렀다? 해당 과정. 해당 과정이라 불렀는데 여러분 해당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산소 필요 없어요. 없어도 일어나요. 그리고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죠? 네, 대답해 볼까요? 오케이.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은 적어볼게요. 해당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산소 필요하다 안 하다? 산소가 필요 없다. 산소가 필요하지 않다.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괜찮고 결과는 포도당이 뭐로 바뀐다?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바뀌더라. 그때 뭐가 방출돼? 이 두 개의 ATP, 두 개의 NADH가 생성된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표시를 다 해놨죠.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EATP 생성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게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미토콘드리아로 가면은 이거 크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산소가 없는 환경이 계속 노출될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피루부산이 다른 물질로 변화한다 그랬죠. 그 지금 예시가 바로 뭐예요? 에탄올과 젖산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봅시다. 기억봐. 가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한다. 맞아 아니에요? 세포질이라고 해야죠. 니은 가에서 포도당이 피루부산되는 과정에서 즉 해당 과정 얘기하는 거죠. 과정에서 ATP가 생성된다. 맞죠? 생성되죠. 외워야 되고. 디귿 나는 동물의 근육에서도 산소가 부족할 때 일어난다. 자 여기 보니까 젖산이죠. 우리가 운동을 엄청 빡세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알배긴다 그러잖아요. 막 아프잖아요. 그게 뭐예요? 무산소 호흡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젖산이 쌓이면 우리 몸이 좀 아픈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할 때 즉 해당 과정 작업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됐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렇게 내가 조금 개념이 부족하구나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림 가는 엽록체의 구조를 나는 빛과 이산화탄소의 조건을 달리하였을 때 엽록체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 중에 하나다. 한번 볼까요? 그림. A는 스트로마, B는 여기 있는 이제 동전 모양을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틸라코이드. 그럼 이렇게 틸라코이드가 여러 개 뭉친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라나라고 부르죠. 그라나.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자,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기억. 구간 1에서는 A에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환원된다. 자, 봐요. 구간 1은 확대를 조금 해봅시다. 잘 안 보이니까. 보니까 어둠이고 이산화탄소가 있음이에요. 두 번째 그림 보니까 밝고 이산화탄소가 없어요. 즉 여기는 이산화탄소만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산화탄소 없이 빛만 준 거예요. 우리는 광합성 과정을 이미 알고 있어. 광합성 과정을 순서가 어떻게 된다 했죠? 반드시 명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안반응이 일어나는 순서라고 배웠었죠. 즉 뭐가 먼저 와야 작업이 일어나요. 빛이 먼저 와야 이산화탄소가 뭐 붙든 말든 그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죠? 따라서 명반응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1과 2 중에서 1이 먼저 일어났다. 즉 안반응을 먼저 시키려고 봤더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왜? 안반응은 명반응이 있어야 된다니까? 없으면 안 일어나. 따라서 얘는 안반응을 시킨 건데 일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일어나요?
명반응 일어날 거고 다시 어둠과 이산화탄소 있음이니까 여기 1번하고 3번이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반응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왜? 명반응이 앞서 있었으니까. 이해됐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구간 1에서는 A에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만들어진다. 즉 이산화탄소가 고정돼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요거를 우리가 안반응, 즉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불렀었죠. 그러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1구간에서는 안반응이 일어나니?를 물어본 거예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왜? 명반응이 앞서 없었기 때문에. 틀렸고. 다음 구간 2에서는 B에서 명반응이 일어난다. 자, 명반응 물어본 거죠. 아까 맞네. 빛이 명반응 맞는데 명반응 일어난 장소가 틸라코이드. 그러나 여기 맞죠? 오케이. 명반응 일어난다. 자, 구간 3에서 NADPH가 생성된다. 여기 보니까 안반응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NADPH는 어디서 생성돼요? 여기에 명반응 과정에서 ATP와 NADPH를 만든 다음에 이 만든 산물이 어디로 가요? 여기에 있는 안반응으로 들어가는 거였었죠. 오케이. 따라서 요게 생성되는 건 언제니? 라고 물어보면 명반응이야 라고 말해야 돼요. 즉 구간 2에서 생성된다고 말해야죠. 됐죠? 다음 그림은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이다. 자, 여기 그림 보니까 H2O가 이렇게 산소랑 수소로 떨어져 나가는 이 작용을 뭐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물의 광분해라고 불러요. 적어볼게요. 물의 광분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NADPH가 만들어지는 작용이 하나 여기 보이고 여기 ATP가 만들어지는 작용이 또 하나 보이죠. 요거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ATP와 NADPH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틸라코이드 외부입니다. 외부. 요게 내부예요, 그러면. 이게 굳이, 그러니까 내가 ATP랑 NADPH가 만든 장소가 어딘지 모르더라도 요거를 보면 또 알 수 있어. 여기 보면은 수소이온이 여기 있는 특정 막을 통해 가지고 안쪽으로 쭉쭉쭉쭉쭉 들어가면서 수소이온이 들어가는 모습 보이죠? 자, 우리가 광합성 과정, 틸라코이드 막이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떤 단백질들이 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외부에 존재하고 있던 수소이온들이 안으로 쭉쭉쭉 들어오니까 여기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 농도 기울기에 의해 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ATP가 확 만들어지잖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기억번. 가는 틸라코이드 내부이다 맞고 니은 A를 통한 수소이온의 농도는 이동은 농도 기울기에 의한 확산이다. 자, A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에 수소이온이 뿅뿅뿅 들어가게 하는 거죠. 뿅뿅뿅 들어가게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전자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능동 수송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산은 어디서 일어나요? 확산은 여기 있는 ATP, B, ATP 합성 효소에 의해서 일어난다. 됐죠? 오케이. 자, 틀렸고 B를 통한 ATP 생성 원리는 해당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자, B를 보니까 여기에 ATP 합성 효소죠. 우리가 배웠었어. ATP 합성 효소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요 작용이 우리가 항상 뭐가 동반되었죠? 화학 삼투 현상이 동반되었죠. 화학 삼투 현상. 그죠? 화학 삼투 현상에 의해서 ATP 합성 요소가 만들어져. 그죠? 이런 식으로 전자 전달을 통해 화학 삼투가 일어나고 화학 삼투 현상에 의해서 ATP 합성 요소가 작용하면서 ATP가 다량 생산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산화적 인산화. 기억나죠? 산화적 인산화. 근데 빛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가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불렀어. 광인산화라고 불렀어요. 광인산화. 기억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잖아. 인산화. 뭐 있는데?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있죠. 기질, 수준, 인산화. 기억나세요? 오케이. 이건 뭐였어요? 기질, 수준, 인산화는.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기질이 있는데 이 물질에 인산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어떤 효소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ADP가 이렇게 같이 와요. 여기다가 인산을 넘겨주게 되면서 끊어져요. 끊어지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돼요? ATP가 되어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기질 수준 인산화다라고 불렀잖아요. 기억나죠? 언제 일어나? 기억나요? TCA 회로 작용 하나랑 해당 과정 작용에서 일어나더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해당 과정은 기질 수준 인산화를 물어보는 거고, 여기 있는 그림은 뭐예요? 여기는 광인산화를 물어보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해야지. 요거는 기질 수준 인산화, 요거는 광인산화. 됐죠? 혹시 어렵나요? 혹시 어렵나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코로나 미워. (10번) 그림은 어떤 이중가닥 DNA의 구조, 표는 이 DNA 특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자, 총 1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대요. 염기수의 비를 계산해 보니까 다음과 같대요. 오케이. 자, 여기 그림 보니까요. 그림 보면 우리 여러분들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봐요. 같이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1번, 2번, 3번 이름 각각 써볼게요. 1번은 인산, 2번은 당, 3번은 염기라고 불러요. 염기는 DNA 기준으로 몇 개? 4개가 존재하죠. 뭐뭐뭐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또는 티민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때 아데닌과 구아닌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 불렀어요? 퓨린계 염기라고 불렀고, 사이토신과 타이민을 묶어서 우리는 피리미딘계 염기라고 불렀어요. 퓨린계 염기는 고리 모양이 2개예요. 그런데 피리미딘계는 1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육각형, 오각형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고리 모양이 2개다, 1개다 말면 돼요. 됐죠? 그럼 봐요. 그 다음에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만 항상 만나죠. 그 다음에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항상 만나요. 그때 만날 때 서로 염기랑 염기가 결합할 때 무슨 결합을 한다고 하죠? 수소 결합을 한다고 하죠. 그때 수소 결합은 아데닌과 타이민은 2중 결합,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중 결합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봐요. 얘 고리 1개짜리고 얘 2개짜리죠. 근데 수소 결합을 지금 몇 개 하고 있어요? 2개 하고 있죠. 그럼 얘가 아데닌 또는 타이민 둘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근데 고리 2개짜리는 우리가 누구에 있어요? 아데닌이니까 이 친구 이름이 아데닌이고, 그럼 얘가 이름 뭐예요? 얘는 타이민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얘가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봐요. 이거 결합 몇 개? 3개 보이죠? 그런데 결합 3개면 구아닌, 사이토신 중 하나죠. 그런데 여기 있는 고리 2개짜리면 이름 뭐예요? 퓨린계니까 구아닌. 고리 1개짜리는 사이토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ATGC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방금 했던 내용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고리가 1개짜리니까 피리미딘 염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피리미딘 염기 맞네. 2번 타이민, 티민의 함량은 20%이다. 요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수학이죠. 아데닌 더하기 티민데 구아닌 더하기 사이토신의 비율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몇 대면? 2대3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데닌 더하기 타이민은 전체 5개 중에 2개 비율로 있는 거고, 얘는 5개 중에 3개 비율로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100개씩 있다 했죠. 100개 있다 했죠.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5, 20, 40 그죠?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데닌 더하기 타이민 전체 40개. 얘 친구는 전부 다 60개라는 얘기인데 아데닌과 타이민이 항상 결합하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둘이 양이 똑같겠죠. 그래서 20개, 20개, 30개, 30개 이렇게 있겠네. 똑같이 붙으니까. 자, 그래서 타이밍 20개 맞네. 됐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DNA 뉴클레오타이드이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거 외우셔야 되는 거. 기억님, 이거. 다음. 자, 그림은 이중나선 이루는 DNA 가닥에 한 가닥과 전사된 mRNA 염기 서열을 나타낸 것이고 편유전 나무 일부이다. 자, 예, DNA 가닥을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mRNA 가닥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기다 그려볼게요, 바로. 자, 여기에 이거 지금 DNA 가닥, 이거 RNA 가닥이죠. 그럼 DNA 가닥의 반대쪽 가닥은 이제 서로 상보적이니까 3-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 돼요. 반대로 이렇게 쓰면 돼요. GGG, GAT, AAA.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끝. 그러면 여기 있는 밑에 mRNA 가닥은 위에 가닥하고 제가 방금 쓴 가닥 중에서 어떤 걸 주형으로 사용해요? 여기 있는 두 번째 제가 노란색으로 쓴 요 가닥을 주형으로 하겠죠. 왜? A에 해당하는 건 U로 갈 거고 여기 있는 T에 해당하는 건 A, G에 해당하는 건 C로 갈 테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는 니은하고 기억이 어떤 염기인지 알 수 있네. 구아닌이었을 테니까 사이토신이겠네. 어려운 거 없죠? 아, 기억은 사이토신이구나.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돼요. 구아닌은 사이토신은 기억과 니은이구나. 자, 내려갈게요. 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염기는 사이토신으로 동일하고 니은 mRNA가 만들어질 때 주형 DNA 가닥은 자, 보면 읽으면 돼요. 그냥 TAC, GGG, GAT인데 GTA라고 적어놨죠. 네. 그 다음 막 D는 똑같아요. 웃긴 건.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 GTA 하고 싶다. 자, 그 다음 디귿. 위에 mRNA가 번역되어 만들어진 오탑니다. 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는 4개의 아미노산을 가진다. 그럼 세면 되죠. 다 올라가 봐요. 여기 보면은 AUG 이거 뭐예요? 메사이오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친구는 CCC는 플롤린. CUA는 여기 있네. 류신, UUU, 페닐알라닌. 아, 4개 맞네.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세면 돼요.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끝.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번역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위 과정은 세포질에서 한다. 그죠? 리보솜 세포질이 있죠. 니은 가와 나 중에 리보솜에 먼저 들어온 tRNA 누구냐고 물어봤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친구가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P자리, 그 다음에 새로 뭔가 들어오는 자리를 A자리, 뭔가 빠져나가는 자리를 우리가 exit의 E 자리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 자리로 들어온 아미노산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아미노산 이 덩어리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P에서 A로 결합을 한다. 자, 그러면 당연히 가와 나 중에서 가가 P자리, 나가 A자리면 나가 나중에 들어온 거죠. 나중에 들어온 친구니까 먼저 들어왔다고 말하면 안 되겠네. 디귿번. 번역은 A에서 B 방향. 그죠? 이 친구가 코돈 한 개씩 넘어가는 거죠. 한 개 탁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넘겨주고 난 다음에 여기 빠져나간 tRNA가 이 자리로 넘어갈 거고 그러면서 빠져나갈 거예요. 됐죠? 오케이. A에서 B 방향 맞구나. 정답은 기억 디귿. 다음 13번. 자, 폴리펩타이드 신장 과정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죠? 한 개씩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때 자, 문제를 바로 보면 되겠다 이거는. 자, 보니까 리보솜은 mRNA에 따라서 코돈 한 개씩 이동한다. 맞죠? 코돈의 정의가 뭐였는데 mRNA에 존재하고 있는 3개의 염기를 통칭 뭐라고 부르자? 이걸 코돈이라고 부르죠. 코돈. 여기 코돈 이름 이거예요. mRNA의 3개 염기. 그러면 3개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한 칸씩. 즉, 한 개 코돈씩 가는 거예요.
그다음 히스티딘을 운반하는 tRNA는 가에서 방출되었다. 자, 히스티딘은 히스 이렇게 씁니다. 히스티딘. 여기 보니까 히스티딘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봐요. 히스티딘이 이전에 여기 붙어 있었겠죠. 여기가 바로 앞전에 붙어 있었겠죠. 이거 이해가 돼요? 앞전에 붙어 있던 이 친구들이 여기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던 히스티딘과 결합했던 이 tRNA는 이 여기 1, 2, 3 세 번째 그림 자리에서 빠져나간다. 화살표 돼 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가 그림에서는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없어. 그래서 안 그린 거예요. 괜찮죠? 그럼 봐요. 니은번. 히스티딘을 운반하는 tRNA는 가에서 방출되었다. 아니죠? 이전에서 방출됐다 해야죠. 틀렸고. 종결 코돈의 상보적인 tRNA가 결합하면 합성된 폴리펩타이드가 리보솜으로부터 방출된다. 자, 여기 봐요. 종결 코돈의 상보적인 tRNA.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왜요? 종결 코돈은 그게 해당하는 tRNA가 존재하지 않아요. 괜찮죠? 아예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냥. 괜찮죠? 넘어갈게요. 다음 14번 그림은 진화설 가나다. 이거 너무 쉽죠? 이제 봐요, 여러분 다 공부했어요. 다윈의 진화설, 그죠?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그 다음에 현대종합설. 그럼 이제 누가 가장 오래됐어요? 이 중에 제일 오래된 친구 라마르크가. 물론 이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틀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라마르크가 왜 우리가 기억에 남아요? 진화에 대해서 최초로 정립해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틀렸지만,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개소리를 찌그렸는데 처음으로 진화에 대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을 인정하고 진화에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르크가 제일 먼저 1800년에 그렇게 했는 거예요. 1800년대에. 그 다음에 다윈이 1800년대 후반쯤에 다윈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종합설로 바뀌어갔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기억번. 가에서 진화는 생물이 획득한 형질이 유전되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죠? 라마르크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물론 지금은 틀렸지만. 니은 나에서 개체 변이의 원인은 돌연 변이라고 설명한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윈이 자연 선택설을 설명하다가 뭔가 개체 변이가 일어난다는 건 설명을 해요. 그런데 개체 변이가 일어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설명을 못 해요. 그 당시엔 그런 유전학적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이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그랬대요. 잘 모른다고. 그죠? 근데 나중에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드브리스라는 과학자가 돌연변이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브리스가 돌연변이를 설명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걸 다에서 새로운 종의 분화는 유전자 풀 변화, 그죠? 현대과학에 가지고는 유전자 풀의 변화를 보고는 즉 유전자의 변화를 통해 진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됐죠? 정답은 기억되고. 자, 그 다음에 진핵세포의 진화 과정이다. 자, 세포 소기관 기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산소세균이 들어가는 거죠. 산소세균, 즉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그대로 있는 이 친구는 나중에 뭐가 되고? 동물세포가 될 거고. 여기에 광합성 세균이 들어간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식물, 즉 광합성하는 생물이 되겠죠. 자, 기억번. 세포 A는 종속 영양이다. 맞죠? 종속 영양 뜻이 뭐예요? 세포 A는 요 친구니까 다른 생물로부터 영양물질 얻어 살아가는 거. 동물이지, 동물. 니은 버섯류의 세포 속에는 세포 소기관 기역이 없다. 여러분, 버섯은 광합성 해요, 안 해요? 광합성은 안 해. 대신에 뭐는 해요? 세포 호흡은 진행해야 돼. 즉 세포 소기관 기역이 세포 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니까 있어야 되겠네. 없다니까 틀렸네.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포 B가 출현한 후에 대기 중 산소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자, 봐요. 세포 B는 광합성 세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산소 생산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산소 생산해. 광합성을 하니까.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랬는데 진핵세포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초로 광합성하는 생물은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왜 그랬는데? 최초 광합성 생물 남세균이에요. 그러니까 세균이야, 세균. 세균은 무슨 핵? 원핵세포잖아요. 아, 얘랑 틀렸네. 최초의 생물체, 즉 광합성하는 남세균이 산소를 만들어냈지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고 해야죠. 최초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자, 종 분화 과정이다. A라고 하는 종이 동일하게 존재했는데 이 친구가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면서 각각 A는 B로, A는 C로 이렇게 이제 점점점 종이 다양해진 거예요. 다양해졌다가 이 친구가 A는 다 멸종을 해버리고 B하고 C만 남았는데 이게 지리적 격리가 사라지면서 하나의 어떤 자연 환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B랑 C가 서로 섞이지 않고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각자 따로 살아가고 있네. 그럼 뭐 했단 얘기예요? B와 C가 서로 다른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돼요? 종이 달라진 거예요, 애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배 안 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B와 C는 A에서 분화되었다. 이건 맞는 말. 자연 선택을 통해 변했겠죠. 그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바뀌었고, 가에서 B와 C 사이 유전자 교환이 있다? 없겠죠. 왜? 다른 종이 됐으니까 서로 교배를 안 하겠죠. 됐다. 물론 실제 자연에서는 교배한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 참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의 학명. 자, 여기 청갈 참나무하고 졸 참나무가 있죠. 여기 보니까 청갈 참나무의 속명은 큐에르쿠스. 큐에르쿠스. 이 친구가 속명. 그 다음에 알리에나. 이거 라틴어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알리에나 같은 경우에는 종소명. 그 다음에 펠루시다. 이거는 이제 아종명이겠죠. 이 선생아. 이거 명명자 아니야? 아니죠. 왜? 명명자는 정확하게 정자체로 써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명명자. 명명자는 생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상관없다. 그럼 얘는 삼명법을 이용해 쓴 거고, 큐에르쿠스, 세르라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속명하고 종소명만 딱 썼네요. 그럼 얘 뭐예요? 이명법을 사용했구나. 됐죠? 그래서 기억번. 가는 명명자 아니야. 니은 청갈 참나무하고 졸 참나무는 같은 목이야. 일단 확실하게 뭐는 같아? 속명은 같죠? 그럼 속명 같은 앞에 있는 목명은 같을까요? 여기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 봐요. 예를 들어서 속명을 부산이라고 해요. 부산이라고 해요. 마찬가지 이게 똑같이 부산이겠죠. 그러면 부산은 어디 속해? 둘 다 경상도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이해돼요? 똑같이 부산이면 당연히 경상도에 있겠지.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괜찮죠? 디귿 청갈나무랑 졸참나무는 청갈참나무. 그 다음에 모두 이명법 표기대 아니다. 여기 위에 있는 청갈참나무는 삼명법, 졸참나무는 이명법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그림은 A, B, C, D 개통수를 얘기한 거다. 이건 바로 갈게요. E는 C보다 D와 유연관계가 가깝다. 봐요. E는 D랑 되게 가깝죠. C보다 D와 더 가까운 거 맞네. 그 다음에 시기 3보다 2에서 종분화, 그러니까 갈라진 게 있냐? 물어본 거예요. 3시기 때는 2번 갈라졌네요. 근데 2시기 때는 1번 갈라졌네요. 그럼 3시기가 더 많네. 기억을 갖는 생물종은 D와 E다. 그죠? 기억의 공통성질을 D와 E가 갖고 있겠죠. 요거는 그냥 자료를 보고 해석하라 이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냥 그대로 보고 해석하면 돼요. 다음 그림은 생물 분류 체계를 나타낸 개통수이다. 자, 이거 많이 봤죠? 3역 6개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기억번. A의 세포벽 주성분은 펩티도글리칸이다. 그죠? 여기는 진정세균계는 펩티도글리칸. 식물은 셀룰로스. 균계는 키틴. 자, B는 극호열균, 극호염균, 메테인 생성균으로 구분한다. 그죠? 여기 있는 고세균 같은 경우에는 극한 환경에 살아가는 게 특징이다. 디귿. C는 핵막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을 가진다. 자, 그죠? C가 뭐예요? 진핵 생물력으로서 핵을 가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다 맞는 말이네. 자, 마지막 20번. 자, 20번은 제가 이거 문제를 수정을 해서 올렸었는데 제가 메일을 잘못 보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100명이 아니고 이거 200명으로 해야 답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푸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이거 잠깐 멈추시고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푸셨으니까 갈게요. 다음은 인구 1000명, 만 명으로 이루어진 가상 집단에 멘델 집단이면서 남녀수가 똑같대요. 그 다음에 생명 여자는 200명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남녀수가 같다 그랬는데 생명인 여자라 했으니까 X-X'를 의미하는 거죠. 이 친구를 우리가 여기는 빈도로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Q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Q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5,000명 여자니까 5,000명 중에 200명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럼 약분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100분의 4. 괜찮죠? 50분의 2니까 100분의 4 쓴 거예요.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Q제곱은 10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그러면 여기 있는 둘 다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Q는 얼마예요? Q는 10분의 2, 즉 0.2라고 말할 수 있겠네. 괜찮죠? 그러면 이제 P 플러스 Q는 항상 얼마예요? 항상 1이죠. 항상 1이기 때문에 0.8이 되겠네. 이렇게. 됐죠? 자, 기억번. 생명 유전자 빈도는 0.1이 아니라 0.2라고 해야 되겠네. 니은 보인자인 여자의 수는 생명인 남자의 수보다 많다. 자, 보인자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볼게요. 보인자는 반드시 XX-, 생명인 남자는 반드시 XY, 요거밖에 안 되죠. 여기 이해되죠? 그때 XX-라고 표현된 이 친구는 얘가 정상도 있지만 이제 비정상도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써요? EPQ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2 곱하기 0.2 곱하기 0.8 계산하면 돼요. 8이 16, 16이 3. 0.32가 되겠네요. 됐죠? 근데 요 X-Y는 Y 같은 경우에 생명과 관련이 없죠. 없다 보니까 X-가 그냥 하나가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즉 뭐가? Q가 하나 있다라는 말과 똑같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0.2라는 의미구나.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얘는 남자는 특이하기 때문에. 그러면 0.3이랑 0.2 중에 누가 더 커요? 3이 더 크죠? 따라서 남자 수보다 많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남녀 수가 똑같았으니까. 자, 디귿. 보인자인 여자가 보인자인 여자가 확정됐네요. XX-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임의의 남자랑 결혼할 거래요. 임의의 남자랑 결혼할 때 남자는 종류가 두 종류가 나오죠. XY인 남자와 X-인 남자겠네. 가 결혼해서 생명인 딸을 낳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봐요. 생명이 딸이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X-X여야만 해요. 괜찮죠? X-X가 되려면 여기 위에 이 정상 남자는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결혼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X-Y는 이랑 만나면 무조건 정상밖에 안 나오니까. 따라서 X-Y랑 XX-랑 이렇게 만나야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친구가 만날 확률은 0.2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얘랑 여기 있는 보인자 여성분이랑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 생명인 딸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이겠죠. 이건 해보면 되죠. 정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X-X-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10분의 2 계산하면 약분하면 20분의 1 위아래로 5 곱하면 100분의 5 5%가 나오네요. 괜찮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는 방법만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여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남자 둘 중에 임의의 남자를 했으니까 둘 중에 얘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 선택이 여기 빈도수 0.2일 거고 여기 딸이 선택될 확률 4분의 1에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네, 여기까지. 이따가 좀 쉬었다가 이 이후에 여기 생명과학 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드린 프린트 있죠. 그거를 미리 푸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예, 안 푸시고 보면은 오히려 이제 학습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다음 강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